시간을 가지면 상대방이 당신을 잊게 될까봐 두려운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는 리안입니다.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의 다수가 공백기를 갖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낍니다.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불안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남아있을 때 붙잡지 않으면 정말 끝이 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별 직후의 마음은 늘 두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놓아야 하는 걸 알지만 놓으면 잊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백기를 갖는 건 너무 무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덜 정리된 감정으로 다시 마주하는 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공백기를 갖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안정되고 관계를 객관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밟는 일입니다. 오늘은 재회에서 이 공백기가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여러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의 안정과 인식의 회복. 이별 직후 사람은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이별 직후의 판단은 대부분 감정 중심적입니다. 이 시기엔 충동적인 메시지,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이건 불안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행동은 거의 예외 없이 관계의 마지막 인상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이별 후 공백기를 갖는 이유는 바로 이 감정적 왜곡의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흘러야 감정이 진정되고 감정과 인식이 분리되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공백기의 본질은 감정의 정화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분노, 후회, 미련, 불안이 섞여 있지만 이 감정들이 충분히 흐른 뒤에야 정말 이 관계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기는 감정이 식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이 현실과 구분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기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상실감이었던 건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회를 시도하면 대부분은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다시 상처받게 됩니다. 감정이 아닌 인식의 회복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뇌의 균형이 회복되는 시간. 감정의 문제는 결국 뇌의 화학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이별 직후에는 도파민, 옥시토신,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급격하게 요동칩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게 만들고 코르티솔은 불안을 증폭시키며 옥시토신은 결핍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별 후 사람들은 지금 당장 연락해야겠다, 붙잡아야 한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의 행동이 대부분 감정 폭발이나 매달림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심을 강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호르몬들이 서서히 안정화됩니다. 다시 균형을 되찾고 나서야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즉, 공백기는 생리적으로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뇌는 여전히 결핍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 결핍은 재회를 통해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감정 소모와 다툼 그리고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백 없이 재회를 시도하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의 중독을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가치 회복이 재평가되는 시간. 이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로 시작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과 안정감을 주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단순히 금전적이거나 외적 매력이 아니라 정서적인 편안함, 자존감의 상승, 함께 있을 때의 심리적 만족감을 말합니다. 연애의 본질은 결국 가치 교환입니다. 나는 상대에게 감정적 안정과 즐거움을 주고 상대는 나를 통해 인정과 애착의 욕구를 충족합니다. 이 균형이 유지될 때 관계는 건강하게 지속됩니다. 하지만 갈등, 반복된 피로감, 감정 소모가 누적되면 상대는 점점 이 관계가 나에게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백기를 가지면 가치도 변하게 됩니다. 인간의 인식은 대비를 통해서만 변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땐 익숙함이 지배하고 익숙함은 필연적으로 가치의 착시를 만듭니다. 늘 함께하던 대상은 그 존재의 의미를 체감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런데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생기면 그때 비로소 부재가 만들어내는 대비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뇌는 자주 접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감정적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으면 상대의 가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즉, 거리를 두어야지만 다시 평가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거리를 두면 그 효용이 회복되며 상대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공백기의 핵심은 바로 가치 재평가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백기는 감정이 식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이 정리되고 구조가 재조정되는 시간입니다. 이별 직후에는 누구나 불안과 충동 사이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그때 행동은 관계를 되돌리기보다 오히려 상대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남깁니다.
공백기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는 감정적 불균형을 복구하고 상대의 인식 속에서 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재회는 감정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 그리고 그 기억이 다시 신뢰로 연결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인식이 전환되려면 거리와 시간이라는 완충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관계를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공백기를 제대로 갖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보세요. 당신의 사랑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